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나면 유독 기분이 가라앉고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 건지 모르겠는 상황. 그게 바로 본성이 못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첫인상은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배려심 있는 척을 꽤 오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알아채고 이미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 다음에야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일찍 알아챌 수 있을까요? 사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투와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을 포장해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세 가지 언어 패턴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정 짓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말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요? 대단하시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나요? 칭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뒤에 오는 말을 부드럽게 포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버트 샌드위치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어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 뒤에 굳이 그런 데를 붙이지 않습니다. 칭찬은 칭찬으로 끝냅니다.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따로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건네는 이유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데 이후에 오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꽂아 넣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올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칭찬 자체가 불안의 신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교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고 질문 형식으로 상대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잘 되길 바라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내 방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언어 패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상대를 직접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점점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먼저 떠오르고 그 눈치를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주도권이 서서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빼앗은 게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간 셈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수용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과 비난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패턴을 살펴보세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구조로 말한다면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칭찬 뒤에 반드시 그런데를 붙이는 말의 구조가 왜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아예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못은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잘못되어도 자신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항상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운이 없는 건가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데 그 중심에 언제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항상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어 패턴입니다. 잘못의 방향을 항상 바깥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먼저 그랬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이 너무 안 도와줬어요.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도 어떤 상황을 돌아봐도 결론은 항상 남의 잘못으로 끝납니다. 이 패턴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화살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즉 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직장 동료, 옛 친구, 오래전 연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을 들게 됩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이번에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실망을 줬는지, 내가 왜 문제인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전달됩니다.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들, 나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주변 때문이에요. 그 말들이 이제는 나를 겨냥하게 됩니다. 이게 이 패턴의 가장 정교한 부분입니다. 듣는 사람을 처음에는 이해자로, 동조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걸음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혹시 저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내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 감정보다 저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 필요보다 저 사람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야기는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맞아요, 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라고 단정 짓는 순간 나도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진심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자신의 역할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 보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항상 남에게 돌리는 언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통제하는 사람. 이 세 번째 패턴은 앞의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형태가 걱정과 배려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듣는 순간에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쌓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내 선택이 자꾸 흔들리고 이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제 생각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선택이 좀 걱정되거든요. 전부 걱정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표현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통제하려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뒤에 결정을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내가 결정하면 나는 응원할게. 이런 흐름으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는 말을 또 건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정교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던데요.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선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훨씬 무거워지고 나 혼자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이걸 말하면 또 걱정한다고 하겠지. 이 선택을 하면 또 왜 그랬냐고 하겠지.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제의 완성입니다. 직접 막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흐릿해집니다. 늘 누군가의 반응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 자신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알아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진짜 걱정은 상대를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를 위한 걱정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더 든든해졌나요? 아니면 더 흔들렸나요? 그 감각이 답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 결정에 대한 설명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에게 내 선택의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반론의 여지를 찾게 됩니다. 짧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해봤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의 언어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세 가지 언어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칭찬 뒤에 반드시 비난을 붙이는 사람, 잘못을 항상 남에게 돌리는 사람, 걱정하는 척하며 통제하려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내야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머뭇거립니다. 관계를 끊자니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냥 참자니 내가 너무 소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내 감정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대답하거나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 하나로 일단 멈추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각 반응할수록 그 사람의 언어 패턴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감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 곁에 있으면 서서히 감각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짧게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편안했는지 불안했는지 기분이 올라갔는지 가라앉았는지 자신감이 생겼는지 흔들렸는지 이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 감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나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안정시켜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 내 선택을 응원해주는 사람, 말하고 나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에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은 좋은 관계의 힘으로 희석됩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너무 차갑게 보일까봐. 하지만 경계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상대방의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경계는 차갑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게요.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듣기 좀 어렵네요. 이 정도의 말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 안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본성이 못된 사람을 알아채고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 따라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한두 명쯤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패턴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유독 지쳤던 거구나. 그 깨달음 자체가 이미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패턴을 알게 되셨다고 해서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날이 있습니다. 지쳐서 툭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남 탓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본성이 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패턴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본성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나 자신을 지키는 나침반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는 관계를 향해 가는 것.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말하고 나면 가벼워지고 선택하고 나면 응원받는 느낌이 드는 관계. 그런 관계가 많아질수록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소모되고 말하고 나면 더 무거워지고 선택할 때마다 흔들리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소모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만나고 나서 더 나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잘 지내냐는 안부 하나. 그 작은 행동이 좋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가 보이고 누구와 함께 할지가 보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눈을 조금 더 밝혀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